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느새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올해 상반기는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하고 2650선까지 터치하는 등 의미가 남다른 상반기였는데요. 오늘의 상반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AI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올해 초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챗GPT였죠. 생성형 AI 열풍이 거세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날아올랐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고공행진한 종목 바로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주가가 10만 원대였는데 80만 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죠. 이어서 올해 상반기 SVB 사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사태 이틀 만에 파산한 사건을 일컫는데요. 지역 은행들로 이 사태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짙었던 3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리 동결입니다.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이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매파적인 동결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FOMC 이후로 시장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상반기였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게 살펴볼 만한 것은 SVB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고 좀 빠르게 진정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는 점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에 들어간다는 기대감, 더불어서 조선 등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인 만큼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살아나는 경기 3분기 증시 향방은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한선 앵커의 내일을 들으니까 벌써 상반기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개의 이슈로 상반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그럼 이걸 받아서 바로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나는 경기, 과연 이제 하반기에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3분기 증시는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부분들을 분석해야 될지 세 가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GDP가 물론 그렇게 충분히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3분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자, 미국에서 GDP가 잘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GDP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하는데 사실 원래 이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튼튼하면 이제 주식도 장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GDP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제 미국 GDP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쭉 하락 중이다가 이번에도 이제 하락하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죠. 그러면서 뭐 크게 잘 나온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는 있으나 다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분기에 1.3%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2% 수준으로 예상치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온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날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사전에 집계한 전망치 중앙값이 26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표들의 뜻을 정리를 해보면 경기는 튼튼, 고용시장도 튼튼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파월밖에 없겠죠.
물가야 떨어져라. 오로지 물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파월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은 역시나 미 연준과 파월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FOMC 이후에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FOMC 때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죠. 더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만 얘기를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FOMC 지나가고 그 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간밤에 마드리드에서 금융안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FOMC 회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또 참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FOMC 참석자 대부분은 연말까지 2차례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금리 인상이 적절하리라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2차례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FOMC가 4번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퐁당퐁당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7월, 9월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올해 말에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감까지 생기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 그러면서 2%대로 복구하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그리고 연준의 목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물가를 2%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CPI가 다음 CPI는 3%대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목표치까지는 도착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증시보다도 하락폭이 더욱더 크죠. 길고 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미증시는 뭐 빅테크도 빅테크지만 튼튼한 경기에 따라서 산업재, 뭐 소비재 이러한 이제 섹터군들이 또 같이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텨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빅테크 쪽에 거의 수급이 쏠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나 소비재 쪽에 산업재나 소비재 쪽에 반응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빅테크 쪽에서 또 차익 실현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락폭이 더욱더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나마 이제 어제 최근에 반도체 쪽은 버텨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쭉쭉 하락을 한 거니까 체감상의 하락폭은 저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경기 지표는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오늘 PCE 지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PCE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향방,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바로 7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연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지표들에 따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 목표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월 FOMC에 또 연준이나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7월 달에 경기 지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지표들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전략에다가 지표를 녹여야 된다라고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반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3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잡아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3분기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하락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개별주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상장주가 미쳤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있죠. 공모가 대비해서. 그러면서 지금 제주은행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대한제당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개별주 장세로 흘러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슈에 따라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주는 쉬어가는 가운데 철저하게 개별주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3분기, 4분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미 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은 다 나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신고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무언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단가죠. 펜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반도체를 접근하자라고 하니 좋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상승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또 다 나와버린 것 같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미 갔던 것들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개별주를 접근하자라고 하니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미리 잡기가 힘들죠. 저는 오늘 대한제당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장이 정말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동안에 쭉 하락을 해버리다가 갑자기 오늘 갭상승하면서 그냥 탄력을 밀어붙여 올려버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살짝 나누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2차전지 쪽을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에코프로나 혹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 외 양극재, 뭐 코스모 신소재나 2차전지 쪽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기만 하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다시 한번 순환할 때가 오게 되면 이 종목들은 대응만 잘하면 또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2차전지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는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우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우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일전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최근에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슬슬 봐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제우스처럼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전에 수급 또한 긍정적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소부장 쪽들이 결국에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거거든요. 제우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어제 말씀드렸던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샘C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결국에는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잖아요. 개별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뭐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교육주 갔다가 흑연 갔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흑연 뭐 추가적으로 또 가는 것 같더니 자동차도 가버리고 있고 갑자기 오늘 또 뭐 설탕이 가버린다라든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을 하고 주도주가 쉬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이 종목 저 종목으로 굉장히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택해야 될 매매 방식은 이렇게 이 대형주나 혹은 주도주 쪽에 대해서는 다시 매수할 준비 혹은 새롭게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이 병행이 되어야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흑연 이야기할 때 다산솔루에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다 나와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목들, 이런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근거해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충분히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밑꼬리를 그려주고 있기는 한데 추세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탈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60일선도 깨버렸죠. 그래서 추세 자체는 이탈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월달 적어도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7월 중순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나뉘겠죠. 그때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 경기 지표들이나 아니면 7월 달에 나오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장이 또 크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물가 지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경기 지표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슬슬 금리 인상 생각해 볼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 원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정도만 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월 달에 그림은 저는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그림은 지금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건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주도주 쪽은 뭐 2차 전지는 다시 매수 혹은 이제 추매할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 잘 잡고 계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쭉쭉 이어나가는 이런 이수페타 시세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 이어나가 주는 한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포트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포트는 어느 정도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솔루에타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기술도 결국에 저는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 내에서도 수급에 의거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오늘 상승 나오는 꿈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대장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증자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상증자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지금 다 받쳐주다 보니까는 쭉쭉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가 포트로 나눠서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께서도 김영일 전문가가 정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매매도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이러한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들은 경기 튼튼, 고용 튼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튼튼, 고용 튼튼이면 연준이 굉장히 이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금리 인상 더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이 무게감이 실리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7월 달의 그림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 종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뉠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죠. 실적 시즌에 따라서 또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개별 이슈가 또 꾸준하게 출연을 할 거니까 이러한 실적 시즌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개별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나와주는지 한번 잘 정리해서 지켜보시면서 포트를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비하시면 7월 달에도 충분히 또 좋은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김영일 전문가 잘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